사연의 온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집은 걱정이 없겠다.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살다 가시겠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이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걱정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된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고 주변에서는 이제는 좀 쉬셔도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은 괜찮다는 걸, 저 할아버지는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의 할아버지는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결정은 늘 늦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하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자식들이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 말 한마디면 대화는 늘 끝났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쥐어주기보다 옆에 앉혀놓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늘 아내 옆자리는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집안 소파에서도 항상 그 자리는 같았습니다. 아내가 잠들면 불을 먼저 끄지 않았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밥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 말은 늘 했던 말이었기에 가족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걷는 것에도 숨이 차 보였고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에도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고 넘기던 할아버지는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마른 가족들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치료를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괜히 웃으며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픈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 오느라 힘들지 않나? 집은 괜찮지? 자식들이 오면 자기 몸 상태보다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일은 괜찮고? 애들은 잘 크고 있지? 그 질문들은 걱정이었고 안부였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는 책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지, 무엇을 남길지 정해둔 건 있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항상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자주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괜찮겠니? 아내에게는 혼자 밥 먹지 말고
자식들에게는 서로 싸우지 말고, 손주들에게는 아프지 말고, 그 말들은 부탁처럼 들렸고,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을 때도 너는 꼭 밥 챙겨 먹어라. 자식들을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손주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가족들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돈보다 오래, 집보다 깊게. 장례를 마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밥을 먹지 않으려 애썼고 자식들은 서로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불러주던 자기 이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 서로를 걱정하던 마음,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걱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온도였습니다.